네, 고양신문 뉴스체크를 후원해주시는 이달의 후원기업은 최고급 구스 브랜드 헬렌스타인입니다. 헬렌스타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넘버원 침구 브랜드인데요. 고양 시민들께서는 일산 경유로에 있는 오프라인 쇼룸 매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헬렌스타인 구스 이불의 뛰어난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을 맞아 헬렌스타인 명품 구스 이불로 침실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네, 독자 여러분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양신문 뉴스체크도 2주 만에 이성우 기자와 함께 인사를 드리다 보니 소식들이 좀 많이 쌓여 있네요. 예, 빠른 속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 CJ 라이브시티 아레나가 10월 착공합니다. 날뛰는 전세가 같은 단지 같은 평수에도 3억 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밀도 역세권 개발 공모에 고양시가 4곳이나 신청했습니다.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사전 타당성 영역을 10월 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경의선 향동역 신설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에 찬반 투표까지 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뉴스는 호수공원 자연호수가 25년 만에 바닥 청소를 실시했다는 소식. 창릉 신도시 편입지역의 기업이 대덕동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양신문이 단독으로 가장 먼저 알려드릴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J 라이브시티 아레나가 다음 달 10월 달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CJ가 다음 달 20일 전에는 착공식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죠. 4달 전이었죠. 6월 달에 고양시가 건축 허가를 승인해 줬으니까 곧바로 기공식이 열리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했는데, 근데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각하긴 했지만 별탈 없이 드디어 다음 달에 착공식이 열리나 보네요. 6월달 기공식 얘기를 하셨는데, 기공식이라는 게 보통은 사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라는 이제 세레머니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앞서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CJ 라이브시티도 6월달에 기공식을 하려다가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 기사가 안 됐으니까 모르죠. 네. 네, 제가 그래서 그때 기공식 기사를 써놓고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예, 진짜 CJ 쪽에서 직접 얘기를 해줬습니다. 착공이 임박했다. 10월 달에 공사 들어간다. 이렇게 네. 답했습니다. 온라인 기사 제목을 보면 국내 최초, 국내 최대 약간 이렇게 자극적으로 쓰셨는데 맞나요? 네, 이걸 꼭 CJ에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아레나는 국내 최초란 뜻입니다. 규모도 가장 크고요. 예, 지금까지 국내 대형 콘서트 네. 가보셨으면 어디서 가장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네, 주로 이제 잠실 종합 운동장 아니면 잠실 체육관 이런 데서 하죠.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스포츠 시설, 체육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양시에 만들어질 CJ 아레나는 스포츠 시설이 아닌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규모도 스포츠 스타디움만큼 크게 설계한다. 예, 그래서 국내 최초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CJ 아레나는 실내에만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영국 런던에 있는 O2 아레나 그런 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만 명 규모가 커서 좋기는 한데 이 규모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정말 그만한 어떤 관중 동원력이 있는 최절정의 인기 가수들만 이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세계 최고의 가수들이 앞으로 고양시를 줄줄이 방문하게 된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그렇죠. 2만 명 수용에 맞게끔 관중 동원력이 있는 가수들이 오겠죠. 네. 예,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또 CJ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CJ ENM이죠. 아레나 사업만 잘 되면은 CJ ENM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근거가 되는 게 결국엔 K-팝의 세계적인 그 인기인데, 네, 이 지금 K-팝의 인기가 정말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지금 좀 전에 하신 그런 어떤 기대가 허황된 기대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BTS 리더 RM 아시잖아요? 네. 고향이 일산입니다. 예. BTS의 마시티라는 노래에 또 일산이 등장하죠. 네. RM이 직접 또 그 일산 부분을 부르지 않습니까? 네. 또 몇 년 뒤면은 RM이 고양시 일산에 와가지고 일산 노래 마시티를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번 주 3면에는 고양시 아파트 전세 가격과 관련된 기사가 실렸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전세 가격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보통은 같은 단지, 뭐 같은 동 그러면은 전세가도 다 비슷하게 거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전세가가 2억 원, 또 많게는 무려 3억 7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고양시에서만 40건 넘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역적으로도 뭐 신원동, 행신동, 백석동, 주엽동 등 고양시 전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신규 계약이냐 아니면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런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그 임대차법이 새롭게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예. 자, 이 법을 임차인은 한 회에 한해서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가 있고 이때 임대료 상한가는 기존 계약의 5%를 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집값과 함께 전세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계약 전세가와 갱신 계약 전세가 차이에 정말 엄청난 갭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전세 가격을 네. 지금 올릴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네. 신규 계약 때 최대한 지금 집값에 맞춰서 올려놓겠다 전세가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규 계약의 경우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좀 도입하자라는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그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근본적으로 이게 위배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주장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로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더라도 상황은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전세형 공공임대 공실 활용 등과 같이 세입자들을 위한 그 공급 확대 정책을 좀 더 늘리는 게 이게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전세를 활용할 공실을 확보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앞으로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민간 제한 통합 공모가 마감됐는데요. 고양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곳이나 신청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저밀도 역세권 개발 분야에서는 전국 7곳 중에서 고양시가 무려 4곳이나 응모했다고 합니다. 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름이 좀 생소해요.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사업은 저밀도 역세권 그리고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그 저개발된 도심을 공공에서 수용해서 고밀도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다른 공공개발 사업과 좀 다른 점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민간에서 먼저 개발 계획을 제안하고 그거를 국토부가 심사해서 사업 지역을 선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국토부 공모에서 네. 전국 몇 곳이나 신청서를 좀 냈나요? 예, 전국에서 총 70곳이 응모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양시가 7곳이니까 무려 10%가 고양시에 몰려있는 셈입니다. 특히 저밀도 역세권 개발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예,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척 매력적인 사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밀도 역세권 개발 분야에 신청한 전국 7곳 중에 무려 4곳이 고양시 지역이라서 전국적인 관심이 고양시에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역세권이라서 개발 가능성이 높다. 네. 예,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나와 있나요? 예, 사실 저희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아직 응모를 접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그리고 고양시도 어느 지역에 응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담당 기자가 밀착 취재를 해서 공고영 기자님. 예. 고양시의 저밀도 역세권 신청 지역 4곳 중 3곳이 삼성역 주변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예, 삼성역 주변에 3곳이나 이제 몰려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향후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이나 사업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10월 중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후보지를 결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고양시 7곳 중에 몇 곳이 선정될지 특히 삼성역 주변의 3곳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조만간 뚜껑이 열리면 향후 전망을 저희가 신속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뉴스입니다. 네. 예, 일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천 2호선.
드디어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10월에 김포, 고양, 인천시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네, 사전 타당성 용역이 뭔지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광역철도를 건설하려면 국가철도망에 우선 포함돼야 되는데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노선은 올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럼 남은 게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되면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해당 지자체가 먼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노선으로 몇 개역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걸 국토부에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전 타당성 영역은 정부가 예타를 하기 전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돌리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천 2호선에 이렇게 두루 걸쳐 있는 그 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인천, 김포 그리고 고양. 예. 아무래도 지금 인천 2호선의 가장 안달이 난 도시가 김포시입니다. 바로 김포가 GTX가 꼭 필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인천 2호선이 킨텍스역, GTX역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용역을 실시한다는 보도 자료도 고양시는 안 냈는데 김포시가 냈더라고요. 네, 10월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면 언제 끝나게 될까요? 네, 용역은 내년 9월쯤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정거장 수라든가 위치 그런 대략적인 것이 포함되고 그 결과를 내년 말에 곧바로 국토부에 전달해서 예타를 신청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가장 안달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양 시민들도 이 문제가 이제 관심이 높은 거는 예. 여기 과연 어디에 생길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요구들이 많잖아요. 예. 네, 이번 또 기사가 나가자마자 역시나 바로 반응이 이제 왔는데 그 전까지는 탄영 큰마을 쪽에서 요구들이 많았는데 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는 후곡마을 화공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염역과 일산역 사이에 후곡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셈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약간 과열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또 작용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관련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양시가 경의중앙선에 향동역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난 10일 고양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정확히는 위수탁협약 사정 동의안이 통과된 건데요. 역사 신설 사업을 고양시가 철도공단에 위임하겠다라는 협약을 의회가 동의한 겁니다. 네, 동의안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도 뉴스인데 통과되는 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경의선 향동역 만드는 것에 동의 못하겠다라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의의를 제기한 의원이 찬반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김서연 시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예, 사진에 보시는 김서연 의원 반대를 한 이유가 뭐죠? 네, 향동지구에 여기 두 개나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경의선 향동역 추진할 때는 향동지구에 마땅한 교통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릉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고양선도 만들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양선이 향동지구 한 가운데를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선 향동역도 사실상 그때 이제 확정 발표가 된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고양선 향동역, 경의선 향동역 이렇게 향동역이 두 개나 생기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정 지역이라도 어쨌든 철도역이 많이 생기면 지역 주민들이 좋은 건데 굳이 이렇게 반대까지 할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예, 이게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는 철도면은 철도역이면은 시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죠. 네. 근데 경의선 향동역은 고양선과 달리 100% 고양시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네. 이게 지자체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역이기 때문인데요. 네. 역 신설에 약 150억 정도 들어가고요. 결국은 형평성 문제인데요. 고양시가 돈을 들이는 사업이라면은 역 만들어질 곳에 또 만들어서 되겠느냐. 두 개까지 만들 필요 없다. 다른 교통 소외 지역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꼭 돈을 써야 되냐 이런 주장인 것이죠. 자, 반대 입장은 이제 이해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10일 본회의장에서는 찬성을 또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의원 발표도 있었는데요. 송규근 의원이 좀 인상적인 멘트를 했다면서요? 네, 송규근 의원이 향동이 지역구라 좀 강하게 이제 말을 했는데 발언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왜 한 지역에 여기 두 개 생기면 안 되느냐
향동 지역에 여기 2개 생기는 것이 모범 사례가 돼서 시의원들 각 지역구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 네. 역 2개, 3개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시면 된다. 아, 예.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다른 지역 주민들을 약간 자극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시의원들이 각자 노력해서 자기 밥그릇 잘 챙기면 되지. 왜 남 잘 되는 거에 반대를 하느냐. 이제 예. 너희들도 노력해서 뭐 2개, 3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자. 뭐 이런 뉘앙스로도 좀 들리네요. 네, 이번 시의 결정이 앞으로 고양시에 이제 추가되는 철도역도 있을 것이고, 네. 신교통수단, 트램 같은 계획도 있을 텐데, 그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송규군 의원 말대로 좋은 모범 사례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나쁜 사례로 남을지, 예,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일산 호수공원의 자연 호수 구간이 25년 만에 시원하게 바닥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호수공원은 지금 사진에서 지도 보시는 것처럼 그 인공호수와 자연호수로 나뉘는데요. 이 오른쪽 부분이 자연호수거든요. 그동안 인공호수는 바닥 청소를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했는데 자연호수는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점점 늪지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수초를 제거하는 바닥 청소를 실시했는데 침전물을 무려 13톤이나 이렇게 건져냈다고 합니다. 네, 호수공원 자연호수가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또 생태가 풍부해지는 그런 호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3주 전에 그 창릉 신도시에 편입되는 부지에 있었던 기업들이 대덕동으로 이전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자, 이 뉴스가 나가자 대덕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전하게 될 기업들 상당수가 고물상이나 레미콘 공장 같은 그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유해업종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대덕동 주민들은 그렇잖아도 난지 물재생센터 또는 음식물 처리시설 등으로 대덕동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또다시 주민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대덕동은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고양시와 이 지역 정치인들도 국토부와 LH에 별도의 대책을 요구하며 주민들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대덕동 주민들의 호소에 국토부와 LH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